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송이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스타툰, 네컷의 인스타툰 그리는 과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캔버스를 작성해 주세요. 신규 작성을 누르고요. 인스타툰은 보통 정사각형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프리셋에서 정사각형 사이즈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폭과 높이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자, 이 설정 값을 2000 정도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씩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고요. 자, 색은 흰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작성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럼 정사각형의 캔버스가 나오는데요. 자, 이곳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컷을 나누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 기능을 써보는데요. 만화를 그릴 때는 만화에서 가장 중요한 컷들이 있죠. 그 컷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이 프로그램에는 만화 컷을 나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기능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눌러보면 신규 칸 소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칸의 선폭, 자, 선폭은 한 20 정도로 좀 두껍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칸의 자동 분할은 가로 분할은 2개, 세로 분할은 2개. 그래서 하나의 장면에 4개의 컷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 여백은 10mm, 상하 여백도 10mm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컷을 아주 손쉽게 그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 컷에 그림을 그려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스토리 구성과 스케치를 해야 되거든요. 넌센스 퀴즈 같은 것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 주고요. 파란색을 선택해서 연필 브러쉬를 활용해서 자, 캐릭터가 들어갈 위치를 얼굴이 위치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풍선은 한 이쯤 들어갈 거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말풍선의 위치도 대략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위치, 또 다른 캐릭터 위치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말풍선에 어떤 말이 들어갈 건지 이런 것은 사실 먼저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메모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컷에 어떤 말풍선을 넣을 건지 기획을 먼저 해 두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큰 흐름만 짰습니다. 이 콘티 중에서도 굉장히 지금 단순화되어 있는 콘티인데요. 콘티라는 것은 만화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텍스트랑 이미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스케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콘티를 짤 수 있고요. 자, 요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짤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이번 4컷 만화는 토끼와 곰이 나오는 이런 동물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모티콘처럼 좀 간단한 캐릭터를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캐릭터는 최대한 단순하게 이렇게 길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물 캐릭터들을 활용하면 그 동물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캐릭터 표현을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스케치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라인을 따기 전에 텍스트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자, 여기 있는 문자 도구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문자 도구를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텍스트를 넣을 부분을 클릭을 하고 자,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가 넘어지면 하고 토끼가 물어보는 거죠. 완료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하나 구성이 되는데요. 이 텍스트 상자에 톱니바퀴를 누르면 텍스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글씨체를 조금 더 두꺼운 글씨체. 자, 글씨체는 노트 산스 KR을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글자를 조금 더 두껍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굵게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맞춤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글꼴 간격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줄 간격, 지금은 한 줄밖에 없지만 줄 간격을 조정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테두리를 만들거나 문자색 같은 것을 바꾸거나 글자 크기를 변경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글씨 크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요. 이대로 유지를 하고요. 자,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해서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 상자 하나를 만들었다면 이 텍스트 상자를 복제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서 텍스트 내용만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은 여기 있는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를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밑에 있는 텍스트들도 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는 조금 크게 하기 위해서 글꼴 크기를 한 25 정도로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복제를 해서 자, 이번에는 이 텍스트를 회전을 시켜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자유 변형을 누르면 이게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미지로 만들지 않으면 자유 변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텍스트 설정 창에 들어가서 회전 옵션을 90으로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0도만큼 회전이 되지요.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풍선을 위치시켜 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텍스트까지 다 구성이 되었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없다면 라인을 따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치 레이어를 조금 연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에 펜 툴을 활용하거나 G펜 같은 라인을 딸 수 있는 브러쉬를 선택한 후에요. 라인을 따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을 거의 다 땄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풍선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말풍선은 레이어를 좀 다르게 해서 작업해주면 좋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자, 말풍선은 말풍선 레이어끼리만 이렇게 있게끔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풍선을 그릴 때는 이와 같이 기존에 있는 이미지에 겹쳐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말풍선과 라인을 다 그렸다면 밑에 있는 스케치 레이어는 잠시 꺼두고요. 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눈들은 다 끄고요. 자, 컷선을 두고 그 다음에 이 컷선 아래쪽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바탕을 먼저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회색을 활용을 해서 회색을 이렇게 캔버스를 참조해서 바탕을 칠해 두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캐릭터를 칠할 건데 캐릭터 아래쪽에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고 이 캐릭터 레이어까지 참조를 해서 캐릭터들을 이렇게 칠해 주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채색을 완료했습니다. 자, 말풍선을 또 이어서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풍선의 눈을 켜주고요. 자, 이 라인과 캐릭터 부분은 잠시 눈을 감아주세요. 자,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곳에 이렇게 말풍선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을 다 켜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가 바탕색을 바꾸고 싶다 하면 이 바탕색이 칠해져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 법기 툴을 활용해서
확장 영역을 0으로 만들어주고 대상을 레이어로 선택한 후에 내가 원하는 바탕색을 이렇게 찍으면 이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색상 등을 골라서 좀 밝은색 계열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넣어봤어요. 바탕이 좀 허전한 것 같아서 무늬를 좀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 바탕 채색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스크린이나 곱하기 같은 레이어 속성을 설정해서 무늬를 그려서 꾸며줄 수도 있겠죠. 에어 브러쉬 같은 경계선이 부드러운 브러쉬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집중선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데요. 집중선을 끝부분이 날카롭게 그려지는 G펜을 활용해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스케치를 다시 한번 열어보면요. 이런 쿵이라는 효과 글자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 윗부분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브러쉬 중에서 테두리 펜을 선택해 주세요. 자, 테두리 펜은 이렇게 그려보면 테두리가 그려지는 브러쉬입니다. 자, 이 테두리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보면 지금 검정색이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서 안쪽은 흰색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위에 선택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색깔로 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색상 선택을 잘 해주고요. 자, 두 번째로는 테두리 펜의 속성에 들어가면 테두리 폭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두리 폭을 조정해서 이렇게 라인과 좀 비슷하면 좋겠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테두리 폭을 설정한 다음에 작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테두리 펜을 활용해서 이렇게 글자를 적어보면 획이 겹쳐진다는 거예요. 이 선을 긋고 펜을 떼면 선이 겹쳐지게 됩니다. 자, 겹쳐지지 않고 내가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한붓 그리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거칠긴 하지만 한붓 그리기 하듯이 표현을 해주면 획이 겹쳐지지 않고 하나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 조정을 좀 해주고 위치 조정까지 해주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스케치 레이어 끄고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컷 만화 인스타툰을 한번 완성해 보았는데요. 만화 그리는 과정은 굉장히 작업량이 많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연습장에 어떤 내용으로 그릴지 기획을 해보고 대사도 적어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다면 그때 이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해서 작품을 완성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일러스트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